원래 원작에서 크루엘라 드 빌은 항상 손에 담뱃대를 쥐고 놓지 않는 애연가 캐릭터로 유명하지만 연기 장인이라고 불리는 엠마 스톤마저 캐릭터 구현이 힘들었다고 말한 이유는 다름 아닌 2007년부터 시작된 디즈니의 때문.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늘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에 집에 혼자 남겨진 케빈이 도둑들에 맞선다는 내용의 영화 나 홀로 집에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속편인 나 홀로 집에 2를 보다 보면 어라? 익숙한 얼굴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텔 로비에서 주인공 케빈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네요. 알고 보니 당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플라자 호텔의 소유주가 트럼프였고, 호텔을 찍기 위해선 반드시 소유주인 자신이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죠. 이런 황당한 조건 때문에 나 홀로 집의 감독인 크리스 콜럼버스는 요구대로 해당 장면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소유주였을 기간에 이 호텔에서 촬영된 영화들이 더 있는데 그 영화에서 트럼프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죠. 사실 다른 감독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준 뒤 촬영지 허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편집해버리는 바람에 실제 촬영본에선 트럼프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 완전 양아치 아니에요? 콜럼버스 감독은 이에 대해 자신 역시 원래는 촬영만 하고 편집할 계획이었지만 이 짧은 4초의 등장 장면은 스크린 테스트 중 의외로 반응이 가장 좋은 장면이어서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영화 촬영 당시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추가되는 장면들이 있는가 하며 어른들의 은밀한 사정으로 인해 삭제되어 버리는 장면들 역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관계자가 직접 폭로해버린 누구나 한 번쯤은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영화 속에 등장할 수 없다는 장면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악역이 사용하는 다양한 인물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범인인지 찾아내는 재미는 추리극을 관람하는 묘미라고 할 수 있죠. 2019년 개봉한 나이브스 아웃 또한 이러한 탐정 추리극의 재미를 잘 살린 영화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웰메이드 추리극의 감독 라이언 존슨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한 인터뷰에서 모든 추리 영화의 범인을 스포해버리는 엄청난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 다른 추리 영화의 범인들을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은 영순이 분들은 얼른 3위로 넘어가세요. 바로 악당은 아이폰을 쓸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이 발언이 너무나 치명적인 이유는 영화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잘 살펴봐도 누가 악역인지 어느 정도 추리가 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거 2002년 나왔던 인기 드라마 24에서 선역은 맥PC, 악역은 윈도우 PC를 사용한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애플이 자사 제품들이 사용되는 콘텐츠에 개입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이폰의 제작사 애플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영화의 자사 제품을 등장시킬 때 이 같은 계약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세게를 박아버린 라이언 존슨 감독은 이 인터뷰가 나가면 다른 영화 제작자들이 나를 죽이고 싶을 것이라며 농담 섞인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발언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공개된 후속작에서는 아예 모든 등장인물들의 스마트폰을 갤럭시로만 설정해 범인을 유추하려는 시도를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조항인데다가 세간에서 하도 이런 애플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탓에 간혹 몇몇 작품에서는 애플의 반대를 무시하고 과감하게 악역의 손에 아이폰을 쥐어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악역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 뭔지 열심히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3위, 재난 영화 속 강아지, 화산 폭발, 지진과 쓰나미, 기상이변, 외계 생명체의 습격, 바이러스 창궐 등등 다양한 주제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재난 영화들. 인류가 힘을 합쳐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은 누가 죽고 살아났는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같은 재난 영화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불사신 같은 존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과 함께하는 강아지죠. 1998년 SF 재난영화 아마겟돈을 연출한 마이클 베이 감독은 제작 과정을 소개하면서 영화 속 개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재난영화의 불문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아마겟돈뿐만 아니라 투모로우, 단테스 피크 등 다른 재난영화에서도 강아지 많은 상황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난영화 속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주인공과 함께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말 못하는 동물인 만큼 일방적으로 재난에 휩쓸려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끝까지 살아남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죠. 이 외에도 재난영화에서 또 하나의 불문율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어린 아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자리에도 인류애를 상징하는 아이와 반려견만큼은 마지막까지 살려준다는 설정은 여태껏 깨지지 않은 재난영화의 불문율이자 미덕으로서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 앞으로도 재난영화에서 이런 클리셰만큼은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2위 범죄자가 타는 벤츠. 2009년 제8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할리우드 스타 한 명 없이 오로지 인도 배우들로만 8관왕에 오른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출신 주인공이 상금 6억 원이 걸려있는 퀴즈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영화는 전반에 걸쳐 인도 빈민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박스의 코카콜라와 고급차의 상징 메르세데스 벤츠가 로고만 삭제된 채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작진 측에서 로고를 잘라낸 건가 싶지만 해당 작품의 감독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벤츠가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직접 감독에게 영화 속에 등장한 로고를 빼달라고 요청해서 사라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망작도 아니고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에 굳이 로고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화의 촬영 배경이 인도의 빈민가였던 탓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질까봐 그랬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 속에서 벤츠와 코카콜라를 소비하는 주체가 갱단, 즉 범죄자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벤츠를 운전하는 사람, 주인공에게 콜라를 건네주는 사람 모두 갱단이라 삭제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하니 어쩐지 애플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진심인 건 이해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들의 입장에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편집 단계에서 지워야 하다 보니 고생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1위 디즈니 영화 속 흡연 장면. 연기 장인이라고 불리는 엠마 스톤마저 캐릭터 구현이 힘들었다고 하소연한 배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대의 악역 캐릭터 크루엘라 드빌인데요. 엠마 스톤이 힘들었다고 말한 이유는 다름 아닌 2007년부터 시작된 디즈니의 금연 정책 때문. 원래 원작에서 크루엘라 드빌은 항상 손에 담뱃대를 쥐고 놓지 않는 애연가 캐릭터로 유명하지만 흡연신 금지라는 제약 때문에 캐릭터 구현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건데요. 물론 엠마 스톤의 연기력으로 커버가 가능했지만 관객들은 시그니처 장면이 있었다면 연기가 더욱 살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디즈니와 디즈니가 인수한 다회사들에만 이런 규제가 적용됐으나 2019년 디즈니가 21세기 폭스까지 인수해버리면서 우리에게 꼴초 캐릭터로 익숙했던 인물들의 시그니처 장면들을 이제 더는 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 개봉한 앤트맨과 아이언맨 3를 마지막으로 디즈니 작품에서는 흡연 장면이 싹 사라지다시피 한 데다가 디즈니에 인수된 심슨 가족에서 애연가로 유명했던 이모들이 담배를 피려다가 디즈니에 방영된 이후로는 못 피운다 라는 대사가 나오며 이러한 우려는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작품이 많은 디즈니인 만큼 이러한 조치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컨셉을 위해 일부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렇게 심슨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들의 입에 바로 담배를 물린 것을 보며 아예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개봉 예정 소식을 알린 데드풀 3에 울버린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꼴초 캐릭터로 유명했던 이 두 명은 크루엘라가 될지 심슨 이모들이 될지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영화 기생충이 중국에서 개봉 전날 상영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술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계급 갈등을 풍자한 이 영화가 중국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눈치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상영을 금지시키는 것도 모자라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멋대로 편집해 내보내고 있는 중국. 상술한 내용들처럼 그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원작에 대한 검열이나 제약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결국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화 산업의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건 자명한 일인데요. 물론 합당한 규제는 받아들여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창작자의 예술성이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화 환경도 함께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